강의 노트는 8페이지 한번 펴놓으시고 8페이지. 자, 11번 문제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봐라. 자, 1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 요건이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면 물권은 상실된다. 자, 등기는 무슨 요건이라고 했어요? 자, 등기는 어떤 요건이라고 했지? 물권 변동에 대한 효력 발생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일 뿐 무엇이 아니라 효력이 존속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등기란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에요. 존속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온 겁니까? 자, 등기가 부적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부적법 말소. 자, 말소된다고. 만약 존속 요건이 나면 등기가 말소되면 권리가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은 소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전에 얘기해 줬죠. 수업 시간에. 여러분 등기가 뭐라고 했어요? 외관이고 이건 여러분 옷이야. 실체관계가 뭐야? 여러분 몸이야.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와 실체관계 딱 맞아야 돼. 즉 옷은 몸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수로 여러분이 옷을 집에서 벗어 던지고 왔더니 이거 버렸나 보다 하고 갖다 태워버렸어. 여러분 죽었습니까? 옷을 태워서 여러분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안 죽었으니까 옷은 갖다 입으면 돼. 사서. 그 얘기는 뭐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라 했어. 만약 존속 요건이었다면 외관이 없어지면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야. 옷 태우면 여러분 죽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죽었으니까 왜 이유를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부적법 말소했다. 옷이 없었다 하더라도 실체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 뭐 하면 돼? 말소 회복 등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은 그 기본적인 등기 효력 관련된 문제니까 틀린 것이고, 그 다음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사실 그 자체로 그 등기에 표시된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 추정된다. 이건 뭐야? 추정력. 추정적 효력. 종등기 효력 배웠죠? 추정력이 있다. 추정적 효력이 있다. 그래서 등기는 효력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여기 종국등기하고 예비등을 나눴고 예비등기에 가등기가 있다고 했지? 그럼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사이에 이 선이 넘지 못한 선이 있다고 했어. 이 추정적 효력은 넘을 수 없다고 했지? 추정된다는 얘기는 추정적 효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종국등기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번은 추정적 효력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말소회복 등기는 말소인 종전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게 뭐야 이게? 자, 오늘 종국등기 효력 중에서 어떤 거? 순위 확정적 효력. 순위 확정적 효력은 주등기의 경우는 자 뭐라고 했어요? 이거 동순별적.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요,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여야 된다. 이렇게 있고, 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나 멸실 회복 등기는 말소 전, 즉 종전 순위를 회복한다. 종전 순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가등기에겐 본등기하면 이것은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해서 전체 같이 묶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것만 얘기했지만 부기등기 순위 주등기 순위를 따라가. 부기등기 상호하는 그 전후 얘기한다. 말소 회복이나 이런 회복 등기 종전 순위를 따라가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면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했지. 이게 순위 확정적 효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절차나 과정에 하자가 있으나 그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한 등기를 본다. 이건 어디서 배웠어요? 세 가지. 오늘 유효권을 완화한 판례 태도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판례 태도 어떤 거? 중과생략 등기. 그 다음에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을 때.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효 문제.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게 뭐야?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입니다.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 다음 등기는 추정적 효력이 있으므로 무효를 주장. 자, 추정력은 아까 뭐라고 했지? 입증책임 문제라고 했지? 입증책임.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에 대응하는 권리관계가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은 누가 한다고 했어? 입증은 상대방, 부정하는 자, 그 다음에 주장자, 원고. 같은 말이야. 상대방, 부정하는 자, 주장자, 원고. 똑같은 말이야. 입증책임 문제. 그래서 추정적 효력에 따른 어떤 입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1번은 등기 효력 관련된 이런 문제를 출제했었고, 그 다음 12번 문제도 역시 보세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지만, 자 1번 보세요. 일필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 설정 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이거는 종국등기 효력 중 어떤 거라고 했어? 종국등기 효력 중에서 지금 6가지 중에서 뭐야 이게?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 후등기 저지력. 일명 뭐라 하지? 이게 형식적 확정력. 무효인 등기라도 형식적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온 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다. 후등기 저지력. 일명 껍데기 효과. 껍데기 효과. 뭘 얘기해서 수업 시간에 돼지 껍데기 해줬지? 돼지 껍데기도 쓸모가 있다. 술안주 쓴다고 했잖아요.
민법상 무효라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지만 등기법상 무효는 빈 껍데기 남아 있어요. 그 껍데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 돼지 껍데기처럼 쓸모가 있어. 후등기를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야. 즉 전세권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도 오늘 설명했잖아. 외관이 남아있는 한 다른 전세권 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소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전세권 설정 등기 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1번은 바로 후등기 저지력, 종등기 효력 중에서 후등기 저지력 내지 형식 확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등기 추정력은 지금도 거의 사항란이라는 말 썼지만 지금은 이제 현재는 사항란 이거 출제할 때는 이런 말 썼지만 사항란이라는 갑구 을구에 쓰는 거예요. 갑구. 표제부에서는 표제부는 내용을 기록한다는 표시란이라고 있어요. 표시란. 그래서 지금은 이 표시란이나 사항란은 말 안 써. 그냥 갑구나 을구라는 말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출제를 당시엔 사항란이었지만 지금은 갑구나 을구. 등기 추정력은 갑구나 을구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아까 추정적 효력은 뭐라고 했지? 이건 추정력은 뭘 추정한다고 했어? 권리를 추정한다고 했지? 즉 추정적 효력이라는 뭐냐?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이 등기에 상응하는 권리관계 요 권리관계를 추정한다. 이걸 추정해 주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이 권리는 등기 어디에 있냐? 갑구나 을구만 있어. 따라서 추정적 효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갑구나 을구에 인정되기 때문에 표제부는 권리가 안 들어가. 여긴 추정력이 없다고 얘기해 줬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되면 등기명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등기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도 역시 추정력을 말합니다. 뒤에 추정된다. 추정력을 말하는 건데 추정력 관련해서 미친 범위 즉 추정력이 미친 범위에 대해서는 첫째 범위 물적 범위는 세 가지. 첫째 뭐라고 했어요? 권리적법 추정. 두 번째 절차적법 추정. 세 번째 원인적법 추정. 이건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했죠. 학설 대립은 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추정이 미친 인적 범위 어디까지 미치느냐? 인적 범위 직접적인 당사자 간에도 미치고 제3자에 대한 관계도 미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둘 다 미친다. 이것은 자 원인적법 추정이라는 말과 거기 보면 직전 소유자 즉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 인적법을 같이 물어 원인적법과 이 당사자 간에도 미친다는 걸 두 가지 동시에 얘기한 거예요. 알았어요? 추정이 미친 범위. 자 여러분 강의노트 8페이지에 간단하게 물적 범위 절차적법 권리적법, 절차적법, 원인적법 판례에 따르면 그 다음에 인적범위 당사자도 미치고 제3자 간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 범위를 말하는 건데 이걸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추정된다. 여기는 원인적법 추정 문제하고 직전 소유자 즉 당사자 간에도 추정이 미친다는 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 보존 등기가 중복된 경우에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명의 등기가 경륜 때는 후 등기가 유효하다. 자 중복 등기 이거는 이제 등기 유효권 중 중복 등기 문제에 대한 정리한 건데 이건 뭐 그렇게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 없는 건데 토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다. 명문 규정 9개나 조문을 만들어서 규칙이 하면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 여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예규, 등기 예규를 만들어 정리하면 등기.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예규를 만들었는데 이 예규의 태도는 완전 절차법설을 따라가. 절차법설. 그래서 이건 절차법설이라는 게 뭐냐? 실체를 따져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차법설. 만약 자 부동산에서 먼저 선 등기기로 먼저 등기부 만들었어. 이게 만드는데 실수로 또 후에 또 하나 만들었어. 중복 등기. 이렇게 하나의 부동산인데 등기부 2개 만드는 거 뭐라고 한다? 중복 등기. 이중 등기, 중복 등기라고 그래. 이건 등기가 부동산이 하나면 오늘 등기부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물적 편성주의를 취해서 부동산 하나마다 등급 몇 개씩 만든다? 하나씩 만들어야 돼. 실수로 2개 생겼어. 하나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느냐? 절차법설 따른다는 것은 먼저 만들어진 게 유효. 나중에 만들어진 잘못된 거 이거는. 절차상 이게 유효면 이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게 만들어졌어. 그럼 이걸 등기를 폐쇄시켜야 돼. 그러면 여기에는 만약 A가 여기 보조등기하고 여기는 보조등기하고 B한테 저당권 설정 이런 게 있어도 설정됐어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어도 이걸 없앤다. 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다 여기다 옮겨 적어놓고 나중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즉 선등기가 유효, 나중 등기가 무효가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기를 폐쇄시키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4번 지문처럼 중복 등기 경우 지금 건물이라고 했죠. 후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명의 등기가 경료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는 효력이 없어. 따라서 선등기 기록이 유효이기 때문에 후등기는 전부 다 폐쇄시켜버립니다. 후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5번 질문,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서 등기 원인을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을 때 이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중에 가면 이긴 이게 뭐냐?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지금 등기 원인이 무효라면 등기 원인이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면 소유권 이전 등기 했을 때 무효의 등기라면 어떻게 돼? 소유권 말소 등기를 해야 맞는 거야. 말소 등기 해야 되는데 이걸 말소 등기 안 하고 새로운 뭐로 한다? 이전 등기를 해도 결론은 같다는 거예요. 결론.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서 A가 B한테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 또 무효이거나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만약 등기 이루어진 상태에서 A명에서 소유권 이전 B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계약이 해제되거나 무효라면 물권 어떻게 된다고 해서 복귀된다고 했지? 복귀. 등기 없이 복귀됐어. 그럼 이 등기는 뭐가 되는 거야? B명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야. 원래 효력이 무효면 전부 효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는 거야. 말소. 원칙적인 방법은 뭐다? 말소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소를 해서 이걸 지우나 새롭게 소유권 이전 A를 가져가나 결론은 똑같다는 거야. 뭐로 가도 한양만 가면 돼. 이걸 지워서 A가 되나 이걸 새롭게 이전해서 B가 A가 되나 결론 똑같지?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인정해 준 거예요. 다시 뭐라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이러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 13번. 자, 역시 등기원 설명으로 틀린 거. 오늘 한 내용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증여를 매매로 했다. 판례가 뭐라고 본다고 했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을 때 문제였어. 그 다음 미등기 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전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걸 뭐라고 했죠? 오늘 모두 생략 등기다. 모두 생략 등기. 이 모두라는 말은 맨 첫머리 우리 모자 할 때의 머리 모자 그 다음에 머리 두자 머리가 두 개 있으니까 맨 첫머리를 말합니다. 맨 첫머리 한 등기를 생략한 걸 모두 생략 등기라 했고 모두 생략 등기는 중간 생략 등기 일종이다라고 했어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결론이 합의만 있으면 유효성을 인정하고 합의가 없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유효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역시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다라 판례고 그 다음 3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사 신청이 착오로 임차권으로 등기된 경우 그 불일치는 경정 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참고로 강론에서 공부할 내용인데 이 경정 등기 오늘 앞에 내용에 따른 분리해서 본다면 이건 등기와 실체관계가 이게 원래 등기와 실체관계가 이게 일체되는데 이게 안 맞아. 근데 안 맞는 게 얼마큼 안 맞는다? 일부가 안 맞아. 근데 원인이 뭐라는 거야? 원시적 사이, 원시적 착오나 유루 빠뜨린 것 때문에 안 맞을 때 경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 경정 등기의 한계는 뭐냐? 경정 등기 한계는 이것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 알았어요? 동일성 인정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처럼 전세권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야. 전세권 등기 전세권 해주세요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뭐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해줬어.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에? 완전히 이건 물권과 채권 종류가 다른 거예요. 동일성이 없어. 고칠 수가 없어. 이건 뭐. 즉 여기 동일성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성형외과 가서 쌍꺼풀 수술을 해주세요 했어. 그러면 제3자가 사람 알아봐 못 알아봐? 쌍꺼풀 수술 정도 했어. 알아볼 수 있을까 못 알아볼까? 다 알아봐. 동일성이 있어. 근데 성전환 수술했어. 남자가 여자를 바뀌었어.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쌍꺼풀 수술까지는 허용해. 근데 성전환 수술은 안 돼? 이런 개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야. 동일성의 한계를 벗어나면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경정등기 한계는 동일성, 쌍꺼풀 수까지만 허용되고 성전환 수술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떻게 전세권과 임차권 완전히 다른 건데 이걸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즉 권리 종류가 바뀌어버리거나 권리 주체가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테 갑으로 해줄 걸 실수 착오로 을로 했네. 갑과 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럼 이거 을로 잘못했으면 갑으로 바꿔주세요. 경쟁해주세요. 안 되는 거야. 동일성이 없어서. 그럼 뭐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면적을 132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건물 면적을 123으로 착각했어.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 정도는 동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등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 이 정도는 나 숫자 잘못 본 거야. 착오로 이거 좀 고쳐줘. 이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 190제곱미터짜리를 이걸 910으로 잘못 썼어. 그럼 이걸 910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너무 차이가 커. 이건 동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동일성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야. 동일성 한계. 이건 등기관이 판단한다. 근데 권리 종류가 바뀌거나 또는 권리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이건 아예 동일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까 성전환 수술이 돼버려. 이거는 우리가 경정으로 보완할 수가 없어. 완전히 달라진 거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경정등기 한계를 요때 여기 앞에 총설 문제에서 낸 거예요. 이게 강론적인 문제를. 그래서 이건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 갈 겁니다. 자, 권리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당사 신청이 착오로 을로 됐다. 갑과 을은 동일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경정으로 할 수가 없어. 이거 4번은 맞아 이제. 그 다음 5번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 표시와 실제 건물 사이에 건물의 건축 시기나 건물의 각 부분의 구조, 평수, 소재, 지번 등에 관해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 중요한 사항이 뭐라? 사회통념상 동일성 혹은 유사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 부합 정도 따질 때 자, 요거는 이제 판례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기와 실체 관계 일치해야 되는데 부합이 어느 정도 되면 부합되느냐? 등기와 실체 관계 부동산 이거 부합의 정도를 따질 때 자, 토지와 건물의 경우 이거 서로 기준이 달라. 토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소재 지번이야. 소재 지번이 바뀌면 동일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0번지 토지와 둔산동 11번지 토지는 동일한 거냐? 목적물이 달라졌어. 동일성이 없어 이거는. 그러나 건물의 경우는 그렇게 안 봐요. 소재 지번이나 이런 거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도 사회통념상 판례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은 약간 면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달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합 정도를 따질 때 토지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재 지번이다. 근데 건물은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가지고 따진다. 이 얘기예요. 이것도 여러 번 출제된 그런 지문입니다. 판례. 등기와 실체 관계, 등기 부합 여부를 따지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3번 문제만 3번 지문만 지금 잘못된 겁니다. 14번도 보겠습니다. 14번. 자, 오늘 설명된 거네. 14번 보세요.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생긴다 했지? 오늘 6조 1항 설명했죠 앞에서. 자, 6조 1항 접수 시기. 등기는 언제 접수된 거로 본다?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되면 접수된 거로 보겠다. 두 번째, 등기 효력 발생 시기. 등기는 언제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다 마치면 언제? 접수한 때. 그 접수한 때가 언제? 이게 저장된 때야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장을 표시할 수 있다겠지.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 효력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이게 바로 접수한 때.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뜻의 부기 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소유력이 있다. 이건 말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오늘 얘기한 바늘과 실을 생각해 보세요. 자, 집합 건물에서는 이게 일반 건물은 토지 건물이 별개 부동산이야. 이게 일반 건물이라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 부동산이니까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 근데 이게 구분 건물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취급한다고 했지? 일체로 취급해. 하나의 부동산처럼. 일체란 것은 뭐야? 분리처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리처분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까 각하사유에서 구분 건물 대지권과 분리 처분하면 다 각하한다 했지. 건물과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 처분할 수 없는 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이걸 대지권이라고 대지권. 알았어요? 그래서 요 건물을 아파트에선 쉽게 아파트는 이걸 바늘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하라겠지? 이 대지권은 실과 같은 존재야. 그래서 요 바늘에 실을 매달아 놨어. 바늘 가면 실 따라다니는 거 그냥 한 덩어리.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 저당권 딱 등기해버리면 저당권 등기는 건물만 된 게 아니라 일체가 된 실도 담보로 잡은 거. 즉 대지권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 또 건물 팔았어. 소유권 이전. 바늘을 A가 B한테 팔아넘겼네. 바늘 갈 때 실 따라가 요 실도 그대로 같이 이전. 알았어요? 일체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지문이 말이 길어서 그렇지. 지금 이 뜻을 머릿속에 넣고 이걸 읽어보면 돼. 대지권을 등기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란 이 말이 없는 이상은 대지권 요 실에 대해서 동일한 등기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 다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순서. 아까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서에 따라가고 부기등기 이거는 이 주등기 순서에 따라가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 1호가 2호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없다. 가압류는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할 수 있어요. 가압류. 가등기도 가압류 다 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압류할 수 있어. 틀린 것이고 5번 질문 권리적법 추정 규정은 원인적법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등기 원인에도 당연히 적법 추정이 인정된다. 이거 판례에 따르면 아까 범위 자 뭐라 했지? 권리적법 물적 범위에서 권리적법 추정 그 다음에 등기한 절차적법 추정 그 다음에 원인적법 추정 이건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물적 범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등기법이 어렵게 느낄 때 가끔 보면 원리가 머릿속에 딱딱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자 여기 X 토지가 있다. A가 B한테 팔았어. 매매로 팔았어. 등기해버렸습니다. 그럼 B 앞으로 이전 등기되면 갑구에 이렇게 나갔어. 예를 들어서 자 A로부터 소유권 이전 B 앞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요? B로 돼 있지? 그럼 등기가 존재하면 이에 상하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면 추정받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현재 B에게 소유권이 있는 걸 추정한다. 권리적법 추정. 그 다음 절차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등기관이 형식적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절차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기가 된 거로 추정한다. 이게 바로 절차적법 추정.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였다면 허가를 받은 거로 다 추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인적법 추정. 자 등기 원인 등기했어. 여기 매매라고 써놨어. 그러면 몇 월 며칠 매매라고 썼으면 적법한 매매가 있었던 걸 추정.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물적 범위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에 미친다는 건 요 자기들끼리도 미쳐. 현재 B가 소유자라면 A가 B가 소유자 아님을 입증해야지 B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입증할 필요가. 누가 입증한다고 했어? 주장자, 부정하는 자, 상대방 원고. 여기서 지금 당사자 간에도 추정이 미치니까 누가 권리자로 추정받는 거야? 현재 명의자가.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는 자기가 입증하지 않으면 이걸 부진할 수가 없어요. 또 제3자 C나 D나 제3자가 B가 소유자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얘들이 입증하란 말이야. 요 B는 권리자 추정받은 거. 이게 바로 인적 범위. 이건 물적 범위고 인적 범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사자 간에 미치고 제3자 간에도 미친다. A가 증명해야 되고 C, D가 증명해야지 B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인적 범위와 물적 범위를 얘기해 준 거예요. 원리를 잘 받아들이면 돼요. 적용하고. 그래서 14번은 지금 4번이 틀렸고. 그 다음 15번 문제도 오늘 등기 유효권 다 했지. 9페이지 하단. 강의부터 9페이지 하단에 중간생략 등기 문제,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문제, 무효등기 유용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잖아. 다른 거 원칙보다는 여러분 9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원칙의 완화 세 가지. 중간생략 등기, 등기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무효등기 유용 이 세 가지예요. 결국. 그럼 보세요. 15번 문제. 자, 옳은 걸 찾아라. 26회 문제입니다.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로 인해서 무효가 된 담보가 등기라도 자 이해관계는 제3자 있기 전, 즉 이해관계 생기기 전에 다른 채권 담보로 해서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등기는 유효하다. 그 밑에 무효등기 유용 보세요. 갑구나 을구 등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했지? 저당권이나 담보가 등기라고 써놨잖아. 강의 노트에. 이때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유용해도 된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얘기란 거. 이건 맞는 거죠. 근데 2번처럼 건물이 멸실로 무효인 보존 등기라도 이해관계 제3자 있기 전 신축 건물. 자,
멸실건물 등기 비용은 동일성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 했지. 이건 이해관계 이용 안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건물 등기 비용 안 된다. 그다음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 의리매수해서 을명으로 보존등기했습니다. 이게 뭐라 했지?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판례는 유효성을 인정한다 했지? 실체관계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그다음 부동산을 증여했으나 원인을 매매로 기록했어요. 이게 뭐야? 원인을 허위로 썼을 때 판례가 뭐라 했지?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 그다음 토지거래 허가 나왔어. 그럼 허가구역은 뭐야?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서 중간생략 등기 합의하에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서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자, 중간생략 등기 나오면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무조건 무효라겠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팔고 C한테 팔았다면 당사자가 A로부터 C 앞으로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등기했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다. 매매 계약마다 허가 받으라 했지. 이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1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유형이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 이상 새로운 건 없습니다. 계속 나오시는 건 이 범위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4페이지. 역시 이제 등기 효력 문제 아까 했던 거 다시 반복합니다. 9.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뭐라고 했지? 한시법이에요. 한시법. 항상 한시법. 한시법이란 유효기한이 법정된 거예요. 이거. 시간, 유효기한이 딱 정해서 나온 거.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이 법은 예를 들어서 2007년에 나왔었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한 법령이다. 딱 얘기했어. 요때밖에 쓰는 거 아니야. 요거 지나면 딱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한시법. 특별법 중에서 시간적 딱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가끔 옛날에 보면 동성동본 금지 걸 때 그 당시에 이런 동성동본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거 똑같이 등기에서도 서류가 없어서 등기 못한 사람을 구제해주는 이런 한시법이 10년 정도에 한 번씩 나왔어. 최근에 2007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17년이잖아. 나올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조만간 한번 또 시행되면 그때 주변에서 서류가 없어서 등기 못하거나 까다로운 거 이런 거 등기할 때 얼른 써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특별조치법에도 이것도 등기니까 추정력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추정력이 더 강력한 추정력을 인정해요. 부동산 등기보다 더 강한 추정을 한다. 강하다는 말이에요. 추정력이. 그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명의자는 방금 얘기했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걸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된다 했지. 아까 여기서 당사자에 미치고 제3자도 미친다 했지. 이거 물적 범위 아까 인적 범위 여기 썼던 거 있죠.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거기 원인적 법. 자, 여기서 요거 같이 얘기한 겁니다. 원인적 법 문제하고 당사자에도 미친다. 두 가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3번도 상속인이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양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양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 역시 중간생략 등기 유형 세 가지가 있다고 했지 오늘. 중간생략 등기는 이렇게 자 쉽게 얘기해서 A가 B에게 팔았다, C에게 팔았다. 그런데 등기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직접 이거 빼버리고 이거 중간생략 등기 전형적인 거야 법률. 그런데 A, B 간의 매매가 아니고 A가 사망했다. 사망했어. 그럼 B가 상속받았어. 이건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이렇게 물권 변동됐어. 요때 죽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한다? 피상속인. 피 보고 죽었다 이해하라 그랬지. 피상속인. 얘는 상속인이야 상속. 민법 187조에 따라 상속인이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이걸 처분하려면 매매했다.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처분해야 돼. 근데 등기는 어떻게 했다는 거야? 피상속인에서 이렇게 직접 등기해버렸다. 요걸 생략해버렸잖아. 똑같은 거야 중간생략 등기. 실체관계 부합하면 유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는 중복된 보증기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가등기 권리자. 이 가등기만 한 상태는 아직 물권을 취득했어 못했어? 물권 있어 없어 이거? 없지. 가등기는 청구권만 가지 채권자에 불과해.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야.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려면 소유자가 돼야 되는 거야. 언제 소유자가 된다고 했어요? 본등기에 소유자가 되는 거지. 가등기 항상 얘기했잖아. 가등기는 나올 때 가등기는 일반 종국등기와 달리 자 가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된다? 가등기 하게 되면 순위만 보존해 놔.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이게 뭐가 된다? 본등기 하게 되면 이때 물권 변동이 생겨. 즉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한 때. 그 다음에 순위는 가등기 시. 그래서 서로 시점이 분리된다고 했지. 그러면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처분 등기는 나중에 양립할 수 없으면 등기와 직권 말소한다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가등기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4번 질문처럼 가등기 권리자는 아직 물권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본등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할 청권이 없어. 근데 담보, 이 가등기 중에서 특별한 가등기가 있어. 뭐야? 담보 목적, 변칙담보로 이용되는 이걸 뭐라고? 담보가등기. 이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형식을 빌렸지만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야. 담보란 것은 이 가등기 기능에다 뭘 추가시킨다 했지? 여기에 저당권과 같은 기능을 추가한다. 저당권 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안 되면 경매 청구할 수 있고, 경매 청구권 매각되면서 우선 받을 수 있고, 채무자 파산했을 때 별채권 행사에서 파산 재단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추가된다고 했어. 그래서 담보가등기는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가등기 순위에서 우선 변제, 당연히 이건 인정, 변칙담보기 때문에. 그 다음 17번 보세요. 등기제도, 일반적인 얘기 오늘 다 한 겁니다. 이게 옳은 걸 찾아 등기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 등기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오늘 한 내용이네. 등기 기록은 누가 청구한다 했지? 누구든지. 자, 오늘 강의 노트 어디에 있어요? 자, 11페이지. 아까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보세요. 등기부, 등기 기록은 특정 인만이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 어디? 전부에 대해서. 모든 분에 대해서 누구나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해관계인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다음 등기를 마치는 경우, 등기는 언제부터 효력이 생긴다? 등기를 마치는 경우. 마친 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오늘. 아까 했지. 등기를 마치는 경우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 여기 접수한 때부터, 접수식이 어디에? 저장된 때. 등기를 마치는 경우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라 했지 마친 때부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일부 양도를 원료한 전세권 일부 전등기도 가능. 이건 새롭게 추가된 거예요. 전세권 존속기간이 다 끝내야 돼.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만료된 경우에 전세금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새롭게 추가된 부분으로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여기 혹시 여기다 써놨나 한번 볼까요? 전세권에서 여러분 자 27페이지 혹시 나중에 볼 거지만 27페이지 강의 노트 한번 보세요. 거기 맨 마지막 저기 전세권 보세요. 자, 전세권에서 필요적 정보가 거기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는 들어가지, 전세권에서, 전세권, 오른쪽 목적 X라고 친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유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일까 전일까? 후만 된다 그래서 후만. 전에는 안 되는 거야. 존속기한 전에는 안 되고 말소는 후에만 할 수 있는데 이때 양도액을 반드시 써야 돼. 양도액. 전세금 1억 중에서 난 5천만 원 양도했다. 그 양도액을 꼭 기록하게 돼 있어. 이게 바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야.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가능한 거. 이게 조문이 추가되면서 시험에 한 2번 나왔습니다. 이건 가능하고. 그 다음 다시 17번 문제로 돌아와서 말소인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제3자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지만 반드시 써야 돼. 이건 어디냐면 참고로 나중에 볼 건데 참고로 이것만 보는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디쯤 나오냐면 21페이지 보세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승낙서라고 해서 나왔어요.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 일단 기본적인 거니까 요 맨 밑에 20페이지 맨 하단에 등기상 이해관계 승낙서 거기 권리 변경 경정 등기는 승낙서를 처음 보면 부기 등기로 하고 처음 보지 못하면 주등기로 한다. 아까 주등기 부기 등기 얘기했던 거야. 근데 권리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승낙서를 첨부하면 어떠냐? 등기를 수리해줘. 수리. 첨부하지 못하면 등기 안 돼. 각하돼. 각하. 서로 작용이 달라. 바로 위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아까 얘기했지. 첫째, 등기부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기록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당해 등기함으로써 손해볼 우려가 있다. 이게 이해관계 요건이야. 이해관계. 그래서 지금 4번은 말소 회복 등기할 때 이해관계 승낙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승낙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선 이해관계 승낙서가 수리되느냐 각하되느냐를 결정합니다. 근데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에선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야. 서로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에서 이해관계 승낙선 반드시 있어야만 되지, 없으면 각하돼 버려요. 등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소나 말소회복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경우를 보세요. 전세권 설정. 여기에 부기등기 1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부 저당권 설정. 이렇게 됐어.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A라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했어. 전세금 1억 있어. 그 다음에 요 B라는 사람은 요 1억을 담보로, 1억 있으니까 돈을 빌려주고 요 전세권 목적이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야. 알았어요?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누가 권리자야? 이거 말소해주면 누가 유리해지지? 전세권 등기 누구와 말소해야 될까? 전세권 등기 말소하려면 누가 해야 돼? 전세권자가 말소하면 얘가 뭐가 돼? 의무자. 집주인 뭐가 돼? 좋아지지? 이게 없어지니까 권리자. 공동신청으로 전세권 말소 등기하는 거야. 당사자는 누구다? 전세권 말소의 당사자는 갑과 아이가 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전세권을 말소하면 눈물 흘릴 사람 하나 나오지? 누가 눈물 흘려? 여기 전세권을 담보로 잡았던 이 B는 돈을 빌려주고 이걸 담보로 잡았는데 이게 없어지면 담보, 즉 저당권이, 이 저당권 목적인 전세권이 소멸하잖아요. 그럼 주등기가 말소하면 부기등기도 등기가 직권 말소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 이해관계. 등기상 이해관계. 알았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 똑같아. 말소등기 할 때 이해관계에 존재하면 이 사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야? 승낙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B 승낙을 받으려면 어떻게 B가 승낙을 할까?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이거 말소하는데 B한테 승낙해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 돈을 갚아야 되는 거야. 당연히 갖다 돈을 갚아 얘가 도장 찍어주지. 알았어요? 그럼 도장 안 찍어주면 이거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못합니다. 이거 등기 신청해봐야 등기를 각하돼 이거는. 알았어? 이게 바로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에서는 이해관계에 존재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승낙서 있어야만 돼. 없으면 못해. 그래서 있으면 수리, 없으면 각하. 근데 아까 보세요. 권리 변경 경정에서 어떻게 했어? 자, 권리 변경 경정은 이게 없어 다 됐잖아. 즉 권리 변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1순위 전세권에 있어. 전세금 1억짜리. 2순위 저당권자에 있어. 여기서 전세금을 증액하려고 그래. 2억으로 증액되면 얘 저당권자 어떻게 돼? 손해보지? 이해관계냐. 승낙하면 어떻게 된다고? 승낙하면 부기등기로.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주등기로. 승낙하든 않든 등기 다 돼. 여기는 어떻게 돼?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 못 해. 여긴 승낙서가 없으면 주등기. 승낙하면은 수리해서 처리해버려요. 여긴 승낙하면 부기등기로 해.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간단하게 원리 설명한 거야. 권리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에선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으면 권리에서는 뭐라고? 말소나 말소회복 등기에선 승낙서 있으면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돼. 그러나 권리 변경 경정 등기에선 이해관계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로 하고 없으면 주등기로 해. 등기 형식만 달라지는 거야.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 해주는 거야. 이런 문제가 다 지문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앞뒤를 다 얽어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전체를 알고 있어야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거지. 말소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제3자 있는 경우에 제3자의 승낙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있어야 승낙서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 5번 등기소의 보관적인 등기 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서 압수하는 경우에도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오늘 한 것 좀 보세요. 어디? 등기부에 관련된 것 중에서 오늘 자 11페이지 보세요. 다시 그리기 시간 없으니까 11페이지의 그 위에 그림 보세요. 자, 등기부에 대한 조문 밑에 그 이동의 예외 조문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자, 등기부나 등기부 부속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 이외에는 법원이 명령이나 검사 영장이 있어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어. 그러나 어떤 거? 자, 거기 보면 신청정보 기타 부속서류, 신청서나 이런 것들은 이런 전쟁, 천재지변 같은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평상시라도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검사의 영장에 의해서도 반출 허용된다. 그래서 만약 사기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소송 중인데 검사가 진짜 이 사기죄가 있는데 증거를 좀 알아보니까 얘가 등기를 신청해서 서류 위조해가지고 그 소송 가져가고 싶어. 그럼 어떡합니까? 영장 가져와서 신청서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나 등기부는 절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등기부는. 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번 같은 등기 제도에 관한 이런 문제를 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1장에서 이런 문제 정도 정리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문제가
오늘 여러분 공부한 내용 정도만 돼도 다 어느 정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응용이 안 돼서 그런 것 뿐입니다. 응용이. 자꾸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내용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등기 기관과 설비는 중요성은 떨어진다. 나와봤자 등기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문제 출제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기 오늘 요까지만 여기 이 등기 기관 설비까지 일단 볼 겁니다. 몇 문제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강의 노트는 자 10페이지나 11페이지 이쪽 펴놓으면 돼요. 자, 이건 등기부 문제니까 11페이지 펴놓으면 되겠어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등기기록 개설할 때 1필 토지나 한 개의 건물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등기로 기록한다. 부동산도 지적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고유번호가 다 있습니다. 자, 2번 질문 등기 기록의 표지에 배는 부동산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며 표시 번호라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이렇게 과거에는 표시란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표시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표제부에 다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3번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이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까 바늘과 실관계 생각하시면 돼.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즉, 자 건물 처분하면 대지권 다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 같이 실의 운명은 바늘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구분 건물 표지에 보면 전유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라고 그 전유분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지에 배하는 게 아니고 대지권 표시는 전유분 표지에 배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나중에 구분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 여러분 강의 노트는 어디를 좀 정리하면 되냐면 이거는 뒤에 29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9페이지. 강의 노트 29페이지 참고로 29페이지 거기 이제 대지권 등기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내용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고 그 위에 보세요. 대지권 등기에 대해서 구분 건물 요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지권 등기인 일동 건물 표지에 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써줬고 전유 부분 즉 구분 건물 표지에 배는 대지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하면 이게 대지권 등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토지 등기부의 해당 구에는 대지권이란 뜻 즉 그 취지 등기를 하게 돼요. 대지권이란 뜻의 등기를 한다. 이건 등기는 직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 1번에 4번 지문이 하는 거예요. 구분 건물 표지에 배는 전유분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부분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지에 배하는 게 아니라 대지권 표시도 어디 한다? 전유분 표지에 배하는 거예요. 전유분 표지에 배. 그 다음에 5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 등기 명인이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멸실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건 절차 개시 중 대위권과 관련된 건데 자 어딜 보냐면 강의 노트는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대위 신청이 총 5가지를 설명해 놨어. 16페이지 대위 신청.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분 건물 소유자 표시 등기 대위가 있고 세 번째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는 규정. 요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멸실 건물 대위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할 수 있다. 요 내용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시 봅니다. 문제에서 등기부에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27회 문제 폐쇄한 등기록. 자,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 등 등기부는 항상 영구부존 문서입니다. A 토지를 B 토지에 합병하여 등기한 합필 등기를 한 때는 A 토지의 등기를 폐쇄한다. 즉 합필 등기해버리면 A 토지 등기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부 부분 자료는 등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다. 자, 용어 정도 배웠죠? 부분 자료는 등기와 똑같은 백업 파일이라고 했어요.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는 표제부를 일동 건물에 두고 전유 부분에는 갑과 얼굴을 둔다. 이게 뭐야? 잘못됐지? 일동 전체의 표제부가 있고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굴과 다 있다 했지. 그래서 구분 건물은 일동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쓴다라고 오늘 얘기했던 거예요. 각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신청할 때 매매 목록은 이것은 포함해서 발급해달라고 신청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아까 4가지 어떤 거?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공담 목록, 공동 담보 목록, 공담 목록이나 도면이라든가 신탁 원부라든가 매매 목록.
요 네 가지. 이거는 넓은 의미 등기부로서 이것도 함께 신청하면 발급된다. 공단 목록, 도면, 신탁업무, 매매 목록. 공동 담보 목록은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것이고, 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2개 이상. 이 개수도 중요합니다. 2개 이상, 공단 목록은 5개 있다. 공동 담보나 공동 전세 목록은 부동산 개수가 5개 이상일 때 만드는 거예요. 또 이 법이 개정되면 한번 출제했던 게 강론에서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옛날에 신청인이 만들어냈지만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한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자, 등기 기록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거. 이건 많이 안 나오니까 아주 옛날 것도 다 포함해 놨어. 거의 여기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표제부에는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록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거야. 접수일자는 어디나 다 들어가지만 날짜나. 근데 접수번호는 이건 어디 들어가? 접수번호. 접수번호. 이건 언제 쓴다 했지? 접수번호. 동순별제부라고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즉 권리 순서를 따질 때 별구, 즉 갑과 을구 사이의 권리 순서를 따질 때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 즉 표제부는 권리와 무관하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가 없어? 접수번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갑구나 을구에만 접수번호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권리 순서를 따질 때 쓰기 때문에. 표제부는 접수일자만 쓰고 접수번호가 없어요. 이걸 상식적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자, 열람, 여기서 우리가 장부 공개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다 했지.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근데 등기부는 다 돼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 대한 등기록 열람이나 등기상 증명서 발급엔 신청서의 제출료냐. 신청서. 즉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건 뭐야? 직접 방문했을 때 열람 신청서 써서 내는 거지. 인터넷은 컴퓨터 앞에 갔다 신청서 갔다 컴퓨터한테 제출할 거야? 그러니까 클릭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신청서를 내지 않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등기록과 부속 서류를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자, 등기 기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등기부나 이거 등기 기록 이걸 다른 말로 등기 기록. 이것은 누구든지 다 된다 했지? 누구든지 모든 부분을 다 모든 부분에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 다 되는 거야, 이건. 근데 여기 신청서나 신청정보 다른 말로 신청정보란 말 들어갔거나 또는 부속서류란 단어가 들어가면 부속서류, 이 말은 이해관계인이 부분에 한해서 뭐만 열람만 되지 발급은 안 된다고 얘기해 줬지. 그래서 여기선 지금 부속서류만 들어갔어. 그러면 이것은 누구든지란 말 쓰면 안 돼. 이것은 이해관계인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3번도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증명서, 등기상 증명서의 진위 여부. 발급 번호가 있어요. 등기상 증명서는 밑에 발급 번호가 있어가지고 한 통 발급할 때마다 이 발급 번호가 있어요. 증명 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구분건물 등기부 표제부 기록되지 않는 거. 자, 구분건물 등기부에는 전유 부분의 등기록 표제부에 건물 번호 들어갑니다. 대지권 있을 때 대지권 등기는 어디 한다고 했어? 대지권 등기는 대지권 표시는 전유 부분 등기부에 합니다. 전유 부분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아까 뒤에서 봤듯이 대지권 등기라는 것은 토지 관련된 등기지만 이게 건물 등기 표제부에 들어가요. 어디 하느냐? 일동 전체의 표제부, 일동 전체 표제부에는 바로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 표시를 하고,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각 전유 부분, 각 일동이 이렇게 101호, 102호 같은 전유 부분의 표제부. 여기 표제부에는 뭘 쓰느냐? 여기는 대지권 표시를 한다.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 후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대지권의 뜻, 취지 등기를 직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일동 건물 등기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이 들어가죠, 당연히. 그러나 전유 부분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지권 있을 때 일동 건물 등기록 표제부에, 자, 여기 일동 건물 표제부에 뭘 쓴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일동 건물 등기의 표제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 이것은 자, 이 대지권 등기를 하고 나서 이 대지권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이 등기를 마치고 나면 등기관은 토지등기부에 이 토지 등기 기록의 해당구라고 써. 해당구. 이 해당구란 갑구나 을구예요. 여기에 대지권 뜻의 등기. 대지권 뜻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직권으로. 요 직권. 그래서 대지권한 뜻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하는 거지 건물 등기부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내용이 아까 제가 나중에 이제 책을 보고 이제 눈 한번 확인하고 아까 29페이지 맨 위에 써놨던 그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대지권 등기에 관련된 내용을 썼죠.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한 뜻, 취지 등기가 어디에 하느냐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봐도 눈에 잘 안 들어올 때는 나중에 책을 보고 아니면 아파트 등기부 하나만 딱 떼보면 돼. 등기상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열람. 발급해도 돈 들어가니까 열람하면 많이 안 들어가요. 700원. 아니면 그냥 버리는 거 하나 봐도 돼. 그렇게 중요한. 이 등기 기록은 여기저기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용을 보면은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만 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부에 나온다는 것은 아까 나올 수 있으면 구분건물, 집합건물 등기부 이게 나오는 것이고 이 구분건물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등기부 편성 일동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부를 쓴다는 거.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발급 열람할 때 1등기 기록이란 일동건물 표제부와 해당 전유분에 대한 등기록을 1등기로 본다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다 했어요. 그리고 토지건물 일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대지권 등기 이게 또 특징이야. 토지건물 하나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집합건물에 가면.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 문제가 나오면 집합건물 등기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등기부까지 일단 봤고 오늘 절차 개시 앞부분 조금 들어갔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딱 이제 더 하면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기도 좀 많이 나가서 절차 개시에서 여러분들이 당사 적격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까지 아마 오늘 정리했는데 문제는 기출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거 다 가급적 최소로 줄여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범위로 줄여놓은 거니까 요 수업 시간에 한 요 내용 정도만 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유형들 대부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고 다음번에는 뭐 일단은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한번 좀 더 할 거예요. 자, 질문사항 있습니까? 오늘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안 가거나 잘 모르겠다 이런 식. 예? 너무 암기할 게 있어요 여기서. 그럼 암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분건물 등기부 하나 떼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등기 기록 열람해서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자기 걸 보면 더 편해요. 아니면 아무거나 이쪽 대전 시내에 있는 아파트 자기가 희망하는 아파트를 하나 찍어서 등기상 등기 기록 열람만 해. 열람. 집에 컴퓨터 있으면 열람해가지고 인터넷 등기소 열람해서 700원을 결제하고 핸드폰 결제도 되고 다 돼. 직접 입금해도 되고. 그래서 결제 방법은 5가지인가 4가지인가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그걸 표제부를 잘 떠들어오면 돼.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상,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걸리니까 특별한 게 없는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대지권 등기란 이렇게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데 일동 전체의 표제부에는 일동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됐고 각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면 대지권 표시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 등기를 하고 나서 등기관이 직권 후 토지 등기부 더 이상 토지 등기부 열람 안 시켜요. 이거는 이때 건물 등기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토지 등기부 해당구에 이 토지는 대지권 등기한테는 토지라고 써줘. 이 해당구라는 것은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 전세권 임차권이나 이런 게 대지권이면 을구에 써줍니다. 대부분 소유권 대지권이니까 토지 등기부 갑구에 쓰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좀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하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거를 쉽게 해소하려면 아파트 등기부 쉽게 아파트 등기부 하나 등기를 출력해서 눈으로 보면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걸 책에다 껴놓고 다녀. 자꾸 헷갈리면 눈으로 봐. 그래서 눈으로 보는 거에 확실한 거 없습니다. 말로 설명하면 너무 공허해.
어디다 쓴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눈을 한번 직접 보면 아 여기다 이렇게 기록했구나. 이게 눈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한번 하셔야 돼.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